저도 이제 솔직히 그냥 편하게 시청자 입장에서 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뉴클리어 신정현. 오랜만이네. 반갑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클리어입니다. 어때요? 요즘 아프리카에서? 요새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오케이. 나쁘지 않은 걸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실 분은 그 LCK CL에서 계속 해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번 시즌에는 그 LCK에서 중간에 하는 윤수빈 아나운서 함께하는 LCK 위클리 코멘터리에서 활약하셨던 꼬꼬갓 고수진 해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꼬꼬가 고수입니다. 어, SK CL에 살아고 있습니다. 맞아. 저도 어. 이번에 CL 해설로 들어가게 됐어요. 오, 한 자리 차지했네? 예. 출세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리라랑 이렇게 그럼 세 명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가족이 꼬꼬가 해설은 그 축구하다가 몇 번 만났는데, 네. 이거 찍기 전에 반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아요. 편하게 진행할게. 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케이, 알겠어. 이번에 이제 가장 핵심이 그거인 것 같아. 다음 주가 이제 첫 주차인데, 그때가 이제 12.10. 내구성 패치가 된 그 버전에서 처음으로 실행되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 주차부터는 아무래도 이 12.11 가장 최근에 패치된 버전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구성 패치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 이것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바뀔 거니까. 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확실히 이제 바텀라인 입장에서는 정말 희소식이다. 그전에는 암살자가 너무 세가지고 그치. 바텀에서 뭐 영향력을 펼치려고 좀 올라가고 뭐 하려고 액션을 취해도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는 플레이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많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암살자가 엄청 약해진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뉴클리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 롤을 10년 넘게 하면서 좀 이렇게 가장 좀 체감이 많이 됐던 패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원딜 입장에서 최근에 또 억가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암살자 그치. 그냥 뭐 챔피언들한테 순삭. 억가를 많이 당했는데 일단 그런 음. 부분에서 조금 버틴다는 게 체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음. 그래서 이제 좀 중후반에 강한 원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또 아예 바텀 메타냐?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그 바텀을 키워주기 위해서 미드 정글 주도권이 아직은 좀 그래도 중요한 메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체력 회복도 좀 많이 줄어들고 보호막도 줄어들고 유지력도 막 줄어들면서 게임이 초반에 또 체력은 좀 늘려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전투가 좀 더 길어지고 그게 팀 호흡도 중요해질 것 같고, 거기에 또 이제 개인의 피지컬들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재밌지 않을까?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스프링보다 혹시나 경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1킬 해설자분들이 좀 고생할 수 있는? 네, 1킬 나오는데 시간이 막 한 15분 걸린다 그러면은 이거 좀 그러면 위험할 안 수도 되죠. 있죠. 예. 이게 초반에 이제 뭐 이제 죽을 각들이 안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싸울 라인들은 막 잘 싸운다고 하긴 하더라고, 들어보면은. 저도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막 그렇게 엄청 생각보다 막 엄청 길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중요한 오브젝트들도 확실히 있고, 뭐 전령이라든지 드래곤 4스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엄청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2022 LCK 썸머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10개 팀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강중약 좀 정해보고, 그 다음에 뭐 결승에 진출할 팀, 뭐 기대되는 팀들 이런 식으로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프링 전승 우승하고 MSI 가서 진짜 우승할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게 2대3으로 패배한 T1부터 먼저 가볼게요. 혹시 MSI 봤으면 뭐 개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은 편하게 말해줘도 좋고. 어떻게 봤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패배하긴 했으나 되게 좋게 볼 만한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저는 초반에 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T1이 RNG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라인전 뭐 체급이라든지 초반 CS 먹는 거라든지. 근데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너무 그러한 식의 패턴만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방도 T1이 이제 뭐 할지 대충 알아가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거 좀 아쉽다. 뱀픽 아쉬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바텀 폼이 약간 구마유시 캐리아가 뭐 그 리그 할 때처럼 패왕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초반 뭐 준비가 약간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렸던 것 같아, 듣기에는.
저도 이제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RNG가 T1보다 잘해서 이긴 건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치? 동의는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뱀픽적으로 아쉬웠던 얘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뱀픽을 이제 MSI를 집에서 좀 보고 이런저런 커뮤니티나 좀 찾아보면서 뭐 사람들 의견들은 어떻고 뭐 전문가 의견들은 어떻고 좀 많이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제 원딜 챔프 폭에서 조금 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치. 아, 아무래도 구마요시 선수가 그 아펠 징크스 쪽은 잘했었는데, 뭐, 이즈나 칼리스타 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경력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뭐, 완벽하진 않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좀 가장 좀 핫했던 픽인 그웬에 대해서 좀 그웬. T1 입장에서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딱 보기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웬 1픽이지. 그웬 너무 좋았는데. 그웬 너무 인정합니다. 사기예요, 진짜로. 아니, 왜, 넘사일 때였어, 그때가. 아니, 너프를 안 해, 그웬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제 좀 약해졌어요. 지금 버전에서. 가장 최근에는 너프 먹었지. 지금 뭐 E 버전. 너프 먹고 W 너프 먹고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 버전은 사기여가지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뭐 간단히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다른 팀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썸머를 좀 늦게 준비했는데, 뭐 페이커 선수 괜찮다, 우리 뭐 준비할 시간 충분하다라고 봤는데, 썸머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 T1의 이런 스타트라든가 아니면 뭐 팀 전력 더 발전할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떤 느낌일 것 같다, 편하게.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썸머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그 내구성 패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상현 감독님도 경기 시간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뭐 쇼메이커 선수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썸머에는 아무래도 좀 더 잘 버티고 잘 눕는 팀이 경기력이 잘 나올 것 같다, 순위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좀 비슷한 생각이고, 그렇다고 아예 초반이 약한 팀이 중후반은 어차피 못 가잖아요, 초반이 약한 팀은. 그치, 못 그래서 뭐 건드지. 그냥 실력대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패치는 다른 리그들보다는 LCK 쪽에 많이 좋은 패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변수 플레이를 많이 차단하고 게임을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나라 리그가. 그래서 상대방의 뭐 순간적인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패치 노트 덕분에 뭐 한 틱으로 산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100번 중에 뭐 두세 번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강팀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패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T1 입장에서는 좀 패치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네네. 오, 좀 기대가 되네, 그러면. T1이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MSI는 아쉽게 좀 못했지만, 옛날 그 한참 그 막 퍼포먼스의 T1 진짜 제일 잘 나갔던 시절에도 MSI는 우승 못했는데, 롤드컵 가서도 우승했었거든. 또 그쵸. 그런 기억이 좀 있기 때문에 준비 잘해가지고 또 썸머에 또 멋진 모습 보여주고 또 롤드컵 가서 좀 소록하는 그림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간단하게 T1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젠지인데, 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팀을 결성하고 한 시즌 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도 젠지는 여전히 강팀이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젠지가 숙제가 남아있죠. 이번 시즌에. T1을 넘어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깨부술 수만 있으면은 진정한 슈퍼팀으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젠지가 지난 시즌 분명히 잘했는데 패배들이 기록이 있잖아요. 좀 살펴보니까 시즌 초반에 엄청 잘했던 KT한테 한 번 지고 그 다음에 진 게 T1한테만 졌더라고요. 그래서 T1을 진짜 넘어설 수만 있으면은 좀 강력하게 1왕 후보로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약간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음, 이런 부분들을 바꿨으면 한다라고 좀 봤던 거는, 초비 선수가 좀 아군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움직여 다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비가 또 팀적인 것도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개인도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앞서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매드무비에서 초비 자주 나오더라고. 막 2대1, 3대1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저번 시즌 젠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아쉬웠던 부분이 좀 뭘까 생각해 보면, 이제 초비는 좀 항상 든든하게 잘했던 것 같고, 이게 조금 뭔가 불안한 모습이 나왔던 게 탑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도란 선수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도란 선수가 좀 더 긴장하고 잘 해줘야 될 게, 제우스 선수도 지금 MSI 졌지만 폼이 엄청났었고, 그리고 어우. 너구리가 돌아왔잖아요.
너구리까지. 네, 그래서 옛날부터 도란 대 너구리 매치업은 항상 좀 이슈였어가지고 저도 좀 자주 어허. 봤었는데 너구리 선수가 상대 전적이 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란이 그래서 너구리를 엄청 높게 평가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 인터뷰 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메타가 미드 정글이 무조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게임이 중후반으로 웬만하면 흘러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텀과 탑에서 얼마나 중후반 캐리력 있는 픽들을 잘 다뤄주느냐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룰러 선수와 도란 선수의 그런 중후반 캐리력이 있는 뭐 픽들의 숙련도나 아니면 그런 운영이나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뭔가 도란 선수가 조금 더 힘내주면 젠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겠네요. 네네. 지금 근데 젠지를 얘기하다가 좀 나와야 될 팀이 바로 지금 다몬기아인데 요즘 다몬기아가 너무 좀 상승세다 보니까 좀 젠지가 좀 묻혀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지금 이번에 미디어데이 때 봤을 때도 우승 후보로 티온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뽑았던 게 지금 다몬기아거든? 자연스럽게 좀 다몬기아로 넘어가서 이 너구리 선수의 합류. 이걸로 지금 장난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당연히 여기 또, 다몬기아 소속 스트리머, 맞지, 아직? 유출리어 맞죠? 유출리어? 저는 모릅니다. 네, 모릅니까? 네, 아무튼 뭐 요즘 스크림 소식 어떻대요? 잘하고 있대요? 몰라요, 저는. 왜 안 알려줘. 줘봐? 힌트를 줘봐. 그런 거는 제가 진짜 전해 들은 게 아예 없어서 잘 모르는데, 네. 그냥 하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한 달쯤 음. 전이었는데, 이제 놀러 가서 뭐 밥도 먹고 그냥 편하게 이제 봤는데, 확실히 너구리 선수가 들어옴에 있어서 팀 분위기가 전에 이제 뭐 쇼메이커 선수도 너구리 선수 좋아하고 캐년 선수도 너구리 선수 좋아하고 그랬던 이제 제 기억이 있는데 그런 뭔가 케미가 살아나면서 좀 더 팀 분위기가 살아나 있는 약간 그런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한 거야. 뭐 아, 상대 팀이랑 스크림 몇 대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해 봤잖아. 그런 걸 보면서 이번 다몬기아가 썸머 때 당연히 뭐 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몇 번 삐끗해도 그런 거 또한 팀적인 케미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평소에 이제 팀 뭐 숙소에서 생활을 할 때 너구리 선수가 팀 분위기에 되게 좋게 영향을 많이 끼치나 봤었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제가 스타일 이제 아니지. 그런 너구리가 막 엄청 외향적이고 막 엄청 밝고 이런 스타일은 아마 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알지.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뭔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이 게임에 대한 승부욕이 또 엄청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임 외적으로는 되게 뭔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착한 동생이고 뭔가 이런 모난 부분 없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듣기로 막 다몬기아가 스크림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 지금. 상당히 좋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실 거 아니에요, 님. 다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알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 진짜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뭐 쪽자라 믿지를 보면 않아, 되잖아. 표정이 약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믿어주질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아까 전에 잠깐 수진이랑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탑이 이제 전에 좀 불안했잖아. 어찌됐든 뭐 버돌 선수도 있었고 뭐 이번에 호야는 뭐 중국팀으로 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좀 팀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 정글 미드가 좀 본인들이 캐리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구리가 오면서 어느 정도 시선이 좀 너구리한테 많이 쏠리고 그러면 미드 정글이 조금 더 편하게 게임할 수 있고 캐리할 수 있는 좀 발판이 더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오히려 팀적인 좀 시너지가 나와서 미드 정글이 편하게 하면서 기량도 좀 올라가는? 뭐 쇼메이커도 최근에 솔로랭커도 상위권 갔고 그다음에 너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죽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탑에 가면. 그렇죠. 갱킹을 하면 죽긴 네. 죽는데 또 그만큼 또 바텀이나 미드 가야 될 걸 어떻게 보면 탑으로 시선을 끌어주는 거고 그게 또 팀적으로도 좋은 역할이 되고 또 그 와중에서도 성장을 잘하는 게 너구리 장학원 선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서 내가 스크림을 안 봤지만 확률이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다몬기아가 시즌 들어갈 때 어쨌든 팀마다 상체를 조금 더 집중하는 팀이 있고 하체를 집중하는 팀이 있잖아요. 색깔을 어떻게 정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둘 다 봐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누구 하나는 좀 포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밸런스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은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상체 쪽으로 그냥 예전처럼 몰아간다고 쳤을 때 하체가 얼마만큼 약간 옛날 고스트 선수 느낌처럼 진짜 희생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즌 보면서 다몬기아에 대해 좀 느꼈던 게 다몬기아의 엄청난 고뇌가 보이더라고요, 플레이에서.
왜냐면 이게 미드 정글은 힘이 분명히 좋은 게 확실한데 그 미드 정글만으로 게임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프로리그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텀에서 뭐 케이틀린 럭스를 하면서 뭐 이즈카르마나 그런 걸 하면서 좀 바텀 쪽으로 게임을 몇 번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탑 쪽에서 이제 뭐 버도를 좀 밀어주는 식으로도 플레이를 해보고 그런 거를 좀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몽기아가 아직 뭐 이게 탑 게임을 해야 될지 바텀 게임을 해야 될지 어느 장단에 좀 이렇게 맞춰서 게임을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맞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너구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그 색깔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서머의 가장 핫 이슈가 어떻게 보면 또 너구리 선수인 것 같아. 그 선수 경기 하나하나에 따라서 팬들의 시선 또 팀들의 이런 주목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프링 시즌 4위 했던 DRX. DRX가 뭐 얼마 전에 또 아직도 뭐 감독 관련해서 뭐 재판 과정에서 뭐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치만 또 스포는 또 대박인 것 같아. 메인 스폰서가 신한은행에, 그다음에 하나은행 투자유치까지 또 이런 또 이런 쪽은 또 엄청나거든. 재밌는 팀인 것 같아. 그래서 대단합니다, 진짜. 네, 깜짝 놀라서 최근에 또 다른 또 스폰도 또 받았었고, DRX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쨌든 스프링 때는 또 좋은 성적을 좀 거뒀었고, 그 다음에 또 바텀에 데프트 베릴 존스도 엄청 분전하는 멋진 모습들도 나왔었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RX? 저는 3강이라고 저 표현을 할게요. T1, 네. 젠지, 담원기아를. 그리고 이제 그 3강에 가장 가까운 쪽이 DRX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데프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미드 쪽에 제카 선수라든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표식이 올라와 준다면 가장 강력하게 좀 비빌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항상 고민되는 것은 미드 정글이 초중반 단계에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실수가 좀 나오거나 라인전 체급 자체가 조금 아쉬웠던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보완해 왔었으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그걸 좀 많이 동의하는 게 그냥 딱 이제 최근에 이제 솔랭에서 데프트 벨릴 선수도 좀 자주 만나면서 느낀 건데 아직도 폼이 좋더라고요. 데프트 선수도 그렇고 벨릴 선수도 뭐 챌린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솔랭에서 좀 자주 만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둘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직 누쿨이 만날 수 있는 단계야? 이겼어 졌어. 저 최근에 데프트 선수한테 지긴 했어요. 지긴 했는데 이제 벨릴 선수는 같은 팀으로 만나고 뭐 이러면서 좀 느껴봤는데 아직도 뭐 바텀 폼은 건재한 것 같고 근데 DRX 문제가 방금 이제 고수진 해설님이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미드 정글의 불안함. 저도 딱 그건 것 같아요. 미드 정글의 불안함을 픽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이게 바텀 게임으로만 가면은 결국 상대 입장에서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게임의 패턴이 단순화돼서 좀 성적이 좋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드 정글이 힘을 내주면 좋겠다, DRX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3강 팀들에 비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나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표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표식이 좀 어쨌든 스프링 때 불안했으니까. 근데 최근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많이 안정감이 많이 늘어났다, 표식 선수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기대가 좀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반면에 이제 뭐 킹겐 선수가 약간 불안하다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어찌됐든 뭐 상체 안정감은 좀 좋아졌다는 평가를 들었거든. 그래서 DRX는 여전히 좀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확실히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갈 수 있고, 좀 전에 뭐 고수진이 해설이 말했던 것처럼 3강을 또 위협할 수 있는, 포텐이 터진다면은 3강을 위협할 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광동입니다. 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모함이었나? 네. 정재훈 서포터가 LCK로 합류했고, 그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호이 선수가 뭐 초반에 좀 못했다가 나중에 잘하긴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경쟁 구도 때문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 메타가 중후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서 테디 기인이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팀의 좀 장점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함을 좀 데려왔다. 왜냐면은 요즘에 뭐 바텀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광동하면은 태사기 생각나잖아요. 테디가 언제 사기 쳐가지고 뭐 031 마린 보여주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나오기 위해선 무조건 라인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서포터가. 그래서 모함 선수가 좀 고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저 선수가 혹시 CL에서 봤을 때 어땠어? 모함 선수? 좀 공격적으로 좀 이기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공격적인 그래서 선수. 이제 뭐 원딜도 그렇고 서폿도 그렇고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잘 맞아서 뽑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일단 광동 프릭스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페이트 선수가 있잖아요. 페이트 선수가 저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은 평소에 잘하던 것보단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많이 못하긴 했었어. 예. 그래서 뭐 요즘 모함이 올라왔고 호잇도 뭐 라인전 잘 갖춰져서 바텀도 안정화가 되고 페이트도 예전만큼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플레이오프 무조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약간 높게 보고 있는 그런 팀 중에 하나라고 보고 뉴클은 어떻게 보나요? 저도 이제 광동 프릭스가 이제 뭐 DRX에 이어서 고점이 높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 시즌에 이제 좀 못하는 모습 보였다가 중후반부에 조금 그래도 팀적 합이 올라오면서 괜찮았던 모습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밑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게 뭐 기인의 힘도 있었고 테디의 힘도 있었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광동에서 뭐 DRX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게 미드 정글 쪽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엘림 페이트 선수가 고점이 꽤 높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엘림 선수가 왜냐면 솔랭에서 만났는데 진짜 날아다닐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솔랭이 대회로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솔랭에서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잘하는 선수가 대회에서 그 좋은 실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고점이 엘림 선수의 고점이 좀 나와준다면은 광동 프릭스가 모험 선수도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바텀에 힘을 좀 더 보태줬고 그래서 플레이오프권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좀 덧붙이면 팀의 오더 중에 한 명이 페이트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트 선수가 계속 활약해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광동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그전에는 엘림 호시였다면 지금은 약간 엘림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조중반에 분명히 포텐은 있거든. 뭐 T1에서의 포텐, 그다음에 솔랭에서 포텐이 있었는데 팀적으로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이번 시즌에 잘 채워 넣는다면 황도 플러스가 분명히 고점은 높은데 개인적으로 저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광동 프리스의 좀 썸머 시즌에 성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진짜 기적의 그런 미라클 팀 프레드 프리온. 진짜 정말 대박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한우물 파기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인데 뭉쳐서 파이트하고 바텀 유리하면 욕 먹고 그걸로 오브젝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듣기에는 여전히 그 스타일을 좀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 내가 최우범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 스프링 때는 엄청 약간 좀 감독들이 좀 징징거릴 때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크림 괜찮냐 뭐 네. 본인 팀 어떠냐 하면은 저희 팀 꼴등이에요 뭐 우리 맨날 져요 막 이러는데 확실한 건 이제 스프링 때 뭐 6강은 뭐 약간 좀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번에 막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거든. 그건 뭐냐면 좀 할만하다 이거지. 이번 시즌 뭐 좀만 잘하면 다시 6강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프레디 프리온이 저번 시즌에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대황 모건. 그치. 좀 기억에 나는데 그만큼 일단 탑에서 모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고 현재 그러면서 좀 또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해나 선수가 제가 솔랭을 최근에 좀 많이 해서 솔랭에서 본 거 기준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좋아. 해나 선수가 솔랭에서 지금 10 몇 등이거든요. 미쳐 날뛰고 있지. 원딜로 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룬 특성이나 뭐 챔피언 뭐 하는지나 그런 것도 좀 참고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나 선수가 좀 썸머에 이제 원딜 메타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딜 메타에 힘입어서 좀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나 선수가. 근데 모건하고 해나가 그렇게 중후반에 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면은 이번 메타에서 브리온이 또 활약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라클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플레이오프를 좀 목표로 두고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죠. 왜냐면은 리그 내에서 이 선수는 탑3 안에 드는 선수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 라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평가된 선수들을 되게 잘 조합해서 뽑았다는 느낌이 아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뉴클리어 해설이 말한 것처럼 해나 선수도 되게 잘하는데 평가는 아주 고평가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렇죠. 뭐 엄티 선수도 그렇고 라와 선수도 그렇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 선수들이 저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뭔가 숙소 안의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은가? 약간 그런 것도 한몫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오더를 내렸을 때
약간 빼는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 오더를 실행하려고 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번 시즌도 제 생각에는 서로 친밀감이 계속 유대가 잘 이어진다면은 좋은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팀 합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그런 합들이 대회 때도 나오는 거니까. 네. 아, 그래. 아. 프레디 프렌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CL팀에서 그 베트남에서 뽑은 선수 한 명 있어. 이번에 올라가는 뭐 잘할 것 같아. 한놈 있어요. 예. 맞아요. 탐농 선수라고 이 프레디 프렌이 진행하는 뭐 오디션에서 뽑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선수 혹시 뭐 들은 정보나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혹시나. 네. 솔직히 아예 없어서 저희도 이제 어, 시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은데 약간 나오면 재밌을 것 기대하는 같아. 건 예, 딱 하나 기대하는 건 딱 하나. 베트남 음. 국적이다. 그치, 음. 그치. 예. 저도 똑같아요. 정보는 없는데 이제 음. 그 버팔로 팀을 보신 분들은 그 그치, 팀에 그치. 이제 좀 이렇게 비춰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저도 좀 그런 음.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 자체가 거기가 개미 스포츠나 이런 데도 있고 나쁘지 않거든. 성향 음. 자체나 애들 공격성이라든가 피지컬들이.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또 발전되면 CL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또 나중에 혹시나 또 LCK 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브리온 하나만 더 편하게 보태면은 또 이제 이게. 하나 더 보태면은 브리온의 이제 엄티 음, 선수가 메인 음. 오더 주축 역할이잖아요. 저는 뭐 그치. 엄티 거의 선수를 보면서 오도하지. 좀 감명받았던 게 이제 음, 경기 1세트를 패배하고 들어가는 와중에 팀원들한테 이제 폭풍 피드백을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팀 분위기는 처지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서 이제 엄티 선수가 메인 오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엄티 선수가 얼마나 발이 좀 풀려주냐, 얼마나 좀 음. 폼이 좋냐, 그게 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현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선수들의 이런 화장실 같이 가면서 아니면 대기실 같이 가면서 하는 아, 모습들 자주 보이니까 또 그런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KT. 저번 시즌에 진짜 아깝게 7위로 마지막에 막 다몬기한테 지고 나서 이제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다른 상대적인 뭐 브리온이나 이런 팀들이 이겨버려가지고 음. 아쉽게 떨어진 것 같아. 근데 뭐 들어보기에 여전히 KT 좀 강력하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미드 뭐 아리아든 빅나든 잘하고 있다. 문제는 대진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진표가 문제예요. 지금 서머 시즌에 젠지, T1, 다몬기아를 연달아 만납니다. 와, 세 경기가 그거예요? 네. 와, 이 세 네. 경기가.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뉴클리어는 당연히 뭐 리그 최근까지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 초반에 연승하느냐 연패하느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완전 바뀌거든요. 너무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KT가 뭐 스프링 1라운드 때 멋지게 젠지 잡아주는 모습이 있어서 첫 번째 경기를 뭐 잡고 간다면은 뭐 충분히 KT 새바람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이 대진표가 좀 너무 걱정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이게 앞에 대진표가 음, 만약에 앞에 이제 물론 KT가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음, 만약에 연패를 하고 시작해 버리면은 이게 KT 입장에서 좀 그런 연패를 하는 와중에 좀 주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그리고 음, 연패를 해버리면은 본인들이 썸머 준비하면서 그런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맞나? 이게 틀린 것 같은데라고 이제 한번 의심이 음, 들기 시작해 버리면은 그 뒤에 준비하는 것들도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의심에 본인들이 잡아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앞에 맞아. 있는 대진이 좀 KT 입장에서 이게 좀 너무 얼럭키한 것 같네요. 이게 좀. 예. 지옥의 음. 대징이네. 예. 맞아, 맞아. 근데 좋은 측면을 보자면 시즌 초반에 KT가 잘하기도 했어요. 인정, 인정, 인정. 그래서 분위기 탔을 때 아예 그 팀을 빠르게 이겨버린다면은 KT 우리 진짜 이번 시즌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미드 정글이 좀 더 잘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특히 뭐 아리아 선수가 라인전 약점 좀 드러났었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점을 커즈 선수에게 좀 들고 싶은 게 뭐냐면은 되게 좋은 음, 선수거든요. 실수도 거의 없고 근데 공격적인 성향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음. 어, 예, 그 예전의 커즈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 줄 수 있으면은 저는 이 음.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KT 같은 경우가 이런 초중반 픽들이라든가 뭐 칼리스타 잘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지금 메타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캐리할 수 있는 원딜러 또 에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체 쪽에도 세게 좀 팀 합적으로 좀 가져가는 측면들도 있어서 그런 쪽 측면은 좀 나쁘지 않은데 결국에는 중위권은 약간 좀 기세 싸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연전 파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KT 하면 생각나는 게 솔킬머신 라스칼. 그쵸. 라스칼이 또 탑에서
엄청난 힘을 또 발휘했었잖아요. 그래서 탑 바텀에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제가 만약에 이제 KT 팬이라면은 뭔가 이번 시즌에 빅나 기드온 선수에게 기회를 좀 많이 줘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왜냐면 아리아 선수가 조금 많이 아쉬운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지금 썸머 짧게 준비하는 동안 다 보완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고수진 해설님이 얘기하신 커즈 선수의 그 공격성이 없다는 부분도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기드온 선수와 빅라 선수를 조금 한번 이렇게 세트로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팀적으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많이 좀 돌려보지 않았을까. 왜냐면 좀 비시즌이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빅나 선수 스프링 때 좀 인상 깊게 봐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또 한마디 할 네. 게 있어요. 음. 이게 선수가 옆에 어떤 선수가 뛰냐에 따라서 또 플레이 성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빅나가 초공격적인 선수예요. 맞아요. 오, 그치. 라인도 네. 솔킬도 내고 막. 예, 엄청 막 자기 부러져도 막 들이받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의외로 커드랑 되게 시너지가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왜냐면 부분에서? 미드가 막 박을라 그러면은 정글이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커즈의 느낌으로. 공격성을 이렇게 이끌어내주는. 끌어내는 거지, 막 가져오는 거지. 그런 땡겨야 되고 부분은 또 정글을.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자, 재밌겠네요. 그런 모습이 과연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엔 농심 레드포스인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엄청 많았는데 성적이 좀 8위로 끝난?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팀 중에 하나이고, 거기서 이제 감독 교체. 그래서 아이린 허영철 감독님이라고 이제 터키에 뛰었다가 북미 갔다가 다시 또 터키 뭐 뛰고 그런 감독님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미드라이너 했던 코코 신진영 선수가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그전에도 코치로 잠깐 했었지만 코치로 새롭게 합류한 그런 팀. 그래서 코칭 대포가 가장 많이 바뀐 팀 중에 하나인데, 이 스프링의 강력한 변화 너무엔 통할까요? 일단 호재는 이미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또 걸릴 일은 없다.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 솔직히 좀 운이 너무 없었어요. 이게 한 번에 그렇죠. 걸려서 그냥 일주일 통으로 쳐버리면 그만인데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들이랑 뭐 이렇게 교체가 많이 된 상황에서 이 팀도 팀 색깔을 어떻게 정할지가 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에포트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이 출전해가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피터 선수가 나오고 계속 돌려쓰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좀 안 좋은 결과로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근데 감독님이 원딜 출신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 바텀을 어떻게 꾸릴지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농심 레드포스 저번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 엔트리였잖아요. 엔트리에서 이제 뭐 에포트 선수가 나오다가 뭐 피터 선수가 나오다가 뭐 갑자기 뭐 고스트가 정글로 갔었나요, 그죠? 고스트가 서포터. 서포트로 갔었죠. 그래서 막 이런 엔트리 변경을 보면서 뭐지 좀 많이 의아해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아함에서 좀 가장 의아했던 게 피터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가지고 자신감 있게 뭔가 쭉 그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피터 선수의 자신감이 좀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게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터 선수가 좀 힘을 이렇게 내줘야지 농심의 그 고스트 선수의 맛도 더 살아날 것 같고, 상체는 저는 솔직히 농심 레드포스 상체가 강팀에 비해서 그렇게 안 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텀에서의 좀 뭔가 분위기가 살아난다면은 충분히 농심 레드포스도 뭐 플레이오프 충분히 갈만한 팀이잖아요, 농심 레드포스. 뭐 그치. 개개인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레벨이긴 하지, 충분히. 갈만한 팀인데 그런 좀 엔트리나 운적인 요소가 이번에는 잘 작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네. 아무튼 이번에 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의 또 선전도 기대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위 팀이 하나생명인데,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바뀐 건 없고 이제 추가만 좀 있었는데, 원래 3군 코치였나? 했던 김한기 서포터 했던 선수가 이제 1군 코치로 왔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또 정글러 댄디 최인규 선수가 하나생명 1군으로 또 합류했기 때문에 이런 코칭 대표만 좀 플러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나생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하나생명 엔트리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되는 것 같은 부분 이유가 이제 든든 선수, 카리스 선수, 윌러 선수 뭐 다 솔랭에서 최근에 다 만났거든요. 다 그냥 겁나 잘해요.
진짜? 솔랭에서 왜 이렇게 잘해 싶을 정도로 다 어.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바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쌈디 선수가 그런 이제 본인이 해줘야 될 때 못 해주던 모습들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를 아하.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런 원딜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메꿀까가 좀 하나생명 e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바텀이 좀 불안하게 되면은 팀원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후반을 갔을 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되게 초조해지고 촉박하게 플레이하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쌈디 선수가 이제 좀 캐리력을 보여주는 역할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경기력이 안정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아예 생각을 바꿔서 바텀 캐리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상체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공격적인 픽들도 많이 쓰는 선수가 위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쌈디 선수가 APL에서 잘했을 때 챔피언 목록들을 보면 애쉬랑 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약간 옛날 담원기아처럼 아예 컨셉을 바꿔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약간 고스 선수가 팀에 좀 맞춰가는 스타일로 좀 좋은 성적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뭐 두두 선수나 카리스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프링 때 포텐은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서 그 포텐을 썸머에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혹시 든든이라고 했나요? 든든이라고 해서 내가 그 순간에 두두라고 얘기한 거야. 제가 지금 어. 두두 선수의 머릿속에 있는데 어, 로스터를 보면서 약간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어. U가 N으로 보여서 죄송합니다. 두두 네, 선수.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이제 아쉽게 이제 11호 끝났는데 거기에 이번에 좀 바뀐 거는 이제 프린스 이치한 선수 왕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프링 때 열심히 방송 쪽으로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다가 개인 방송에서 이번에 썸머에는 복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포 선수라고 예전에 나진에서 탑했던 그 신우명 선수가 이제 2군으로 LCK CLO 선수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네, 뭐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팀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리브 샌드박스? 일단 문제는 뭐 바텀의 불안감을 해소시켰을까? 그게 문제겠죠. 아무래도 이제 방송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게임했던 시간들이 조금은 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의 폼을 다시 찾아오는 게 일단 숙제일 것 같고 여기에 또 하나 더 크로코 선수가 지난 시즌 초반처럼 폼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초반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줘야지만 자신감을 가져가면서 경기력이 더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거에 좀 동의하면서 이제 크로코 선수가 되게 제가 약간 생각했던 전에 이제 캐년 오너 캐년을 이을 이제 정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그 스프링 시즌 초에. 근데 뭔가 갈수록 리브 샌드박스의 그런 맛이 그런 낭만이 좀 안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폼이 죽은 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주축에 좀 중요했던 게 클로저 선수의 그런 챔프폭이나 활약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클로저 선수가 이제 뭐 그런 칼챔, 뭐 이렐리아, 아칼리 이런 챔프들은 잘 다루는데 다른 스탠딩 메이지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드가 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뉴클이랑 좀 같은 의견인 게, 클로 선수가 말했던 그런 챔피언 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메이지 챔피언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좀 적응하지 않으면은, 클로 선수의 그런 대반전이 좀 나오지 않으면은 리브 샌드박스가 좀 치고 올라가기엔 좀 어려운 시즌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DRX 모글리 코치, 데프트, 송 감독, 샤인 코치 코로나 양성 떴다는데요. 그러면 두 뛸 번 수 있나 근데? 걸릴까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뛸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경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갑자기 왜 그래? 진짜? 그럴게요. 근데 그 전에 데프트는 안 걸렸었죠? 안 걸렸었거든. 와, 이게 이렇게 되나? 갑자기 이거 초반부터 좀 그러면 안 될 텐데. 근데 그 선수 있잖아요. 태윤 있잖아요. 1군에. 걔 잘해. 네, 잘해요. 아, 그 선수 되게 걔 잘해요. 요즘 잘한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 네. 자, 이번에는 바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저 포함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팀의 강중약, 어느 정도 지금 얘기하다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보죠. 본인들이 딱 이 팀은 강이고 이 팀은 중이고 이 팀은 약이야. 설마 뭐 7강 3중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딱 강중량 나눠서 가볼게요. 제일 중요하지. 네. 저 먼저 자, 누가 할까요? 먼저? 네, 뭐 먼저 네. 먼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메가. 저는 3강 5중 2약. 저랑 어, 똑같을 것 같은데요? 벌써 근데 뽑으셨구나. 제가 볼 때 아. 우리 다 똑같아요.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느낌이. 딱. T1 젠지 담기 3강, 예, 인정. DRX KT 농심 광동 프레딧 5중, 네. 2약은 센박 한화입니다. 와. 설마 우리 다 저랑 똑같아? 나랑 자, 완전 똑같아. 저는 근데 솔직히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딱 보면서 고르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아니, 비슷할 것 같아. 제가 강중약 뽑아 오랐잖아요. 아, 먼저 뽑았어요. 저 근데 딱 지금 보고 바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뽑아주세요. 지금 딱 느낀 대로, 필 가는 대로. 아, 필 가는 대로 일단 강해, T1, 담원기아, 젠지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3강 인정. 한강은 인정이고 네. 이제 약만 고르면 어차피 중은 완성이 되잖아요. 음흠. 아, 똑같을 것 같아. 왜? 약에 리브 샌드박스 예. 리브 샌드박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약에 저는 리브 샌드박스 하나만 넣을게요. 대신 진짜? 중강을 넣을게요. 저는 중강에 그런가요? DRX하고 프레디 프리온을 넣을게요. 4, 5위로 진출한다. 네. 그리고 나머지를 그 중강과 사이에 넣을게요. 그런 느낌으로다. 그럼 오, KT 농심 광동을 그 아래에 놓은 거죠? 네. 오호.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가죠. 6강금 진출 확정팀 어딥니까? 뉴클리어. 6강 예상. 진출 확정? 네. 확정팀이요? 저는 네, 그러면 준비해놨어. DRX, T1, 네. 젠지, 다mon기아 두 팀 남았죠. 프레디 프리온. 마지막 한 팀은요? 마지막 한 팀. 음흠. 마지막 한 팀. 농심으로 갈게요. 농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수진 해설. 저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순위대로 놓을게요. 음흠. T1 젠지 담기, DRX KT 농심. 순위까지? KT 어. 농심. 와. 그 아래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뭐 편하게요. 그 아래 예상이니까. 광동 프레딧 센박 한화입니다. 이렇게 오. 예상하셨네요. 저도 잠시만요. 저는 일단 이번에 일단 뭐 3강은 말했으니까 넘어가고 밑에를 예상해보면 아무래도 좀 DRX가 4, 5위 안에 무조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DRX까지 뽑는 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그 밑에 광동, 프레딧, KT, 농심 4개 팀 솔직히 찍어야 될 정도로 어렵지 않나. 맞아요. 최난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농심 같은 경우 뭐 바뀌긴 했는데 약간 이런 폼들이 이제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쪽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광동이 올라가고 프레딧 아니면 KT인데 이거는 이제 KT가 초반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순위로 가겠습니다. 네, 광동 프레딧 스프링 6팀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상을 이렇게 해볼게요. 어제는 저희가 예상이니까요. 다 틀리네요. 네, 그렇죠. 지금 뽑아보면 다 틀립니다. 저는 근데 프레디 프리온에 조금 약간 좀 프레디 프리온이 개인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요. 네. 뭔가 응원하게 되는 팀 중에 하나라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나 선수가 뭔가 이번 시즌에 팡 한번 터지지 않을까? 오호. 그동안 좀 저평가를 받았던 것을 좀 씻어내고 한 번쯤 터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프레디 프리온을 조금 이렇게 위에 뒀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해나 선수가 알짜배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실제적으로 팀에서 보면 해나 선수가 바텀 라인전을 이기냐에 따라서 엄디 선수가 드래곤을 챙기냐 안 챙기냐로 갈리고 그걸 챙기면 프레드 프린이 잘 가서 운영적으로 상대를 끌어도 산타 이기고 이긴 경기가 진짜 많아서 개인적으로 해나 선수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빡센 게 이제 LCK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원딜러들이 너무 잘하니까 쉽지 않은 그림이 아닌가 생각 들고 그러면 썸머 시즌 결승 두 팀 이 두 팀이 결승 간다. 자, 우리가 저기 3강을 많이 뽑았잖아요. 티젠담, 담티젠, 젠담티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자, 두 팀, 누가 될까요? 저는 바로 다몬기아 T1. 오호.
딱히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약간 다몽기아라는 팀 소속이랑은 좀 별개로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너구리가 다시 합류한다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좀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약간 그런 감정을 느껴가지고 내가 너구리의 팬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구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솔랭에서도 많이 만났는데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다몽기아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도 막 초록색으로 다몽기아 느낌 나게 막. 저거 크로마키는 다 초록색이잖아요, 저거는. 아니,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지금 뒤에 흰색은 뭐예요? 흰색 흰색은 어디죠? 없는 거지, 하나생명인가요? 그러네요. 네. 엇가실패요. 네. 고수진은 어떻게? 결승 두 팀. 저도 이제 T1은 올라가고 이제 전 젠지 났어요. 저는 젠지가 더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항상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몽기아보다 조금 더 위로 쳤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대진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젠지가 좀 스프링 성적에서 한 2등 걷어가지고 좀 잘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뭔가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젠지는 항상 썸머에서 뭔가 더 강했던 게 좀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젠지가 이제 롤드컵 선발진 올라가가지고 우승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맞아요. 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젠지는 당연히 최소 2등을 해야 되는데 이번이 엄청난 그 젠지 팀한테 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다몽기아의 너구리 선수 합류로 인해서 쇼메이커 선수와 캐니언 선수가 부활을 해서 부활이라기도 좀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팀적으로 좀 더 잘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상위권을 오히려 초반에 좀 갈 수 있는 게 다몽기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또 최근 또 듣기로는 또 다몽기아의 승률도 좋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과감하게 다몽기아의 그런 결승 진출을 T1과 다몽기아의 결승 진출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어디서 들으세요? 저는 잘 못 들어가지고. 저는 저는 듣는데 얘기를 하는 거고 님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저는 몰라요. 하고 안 하고 차이잖아요, 님. 생각이 어색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뉴클리어는 여러분들 뉴클리어 개인 방송에 가셔서 살짝씩 얘기하면 튀어나옵니다. 게임하다가 얘기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때를 노려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승 누구라고 하셨죠? 저 이제 T1이랑 다몽기아가 결승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T1 다몽기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팀이 좀 다크호스다 또는 이 팀이 좀 이번 시즌에 보면 개인적인 거는 취향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가는 팀이 있다 또는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편하게 말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KT 랑 샌박이 좀 기대가 되고요. 팀으로 따지면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KT는 빅라 선수가 이제 아리아 선수랑 주전 경쟁을 펼쳐서 만약에 우위를 점했을 때 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챌린저스 리그 해설이고 빅라는 챌린저스 리그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눈이 가요. 저는 뭐 팀을 응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수를 응원하거든요. 빅라의 좀 그런 선전이 순위 상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 샌박은 그 원거리 딜러 한 명이 바뀌었잖아요. 그 변화가 얼마만큼의 그 상승 효과가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원딜은 죽었습니다. 황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숟가락 지나갔죠. 진짜 가락이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의 그 변화가 진짜 뭐 풀업권까지 한번 두드려 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좀 궁금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원딜이 이제 바뀌었다기보다 약간 그렇게 평가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팀의 이제 그 톱니바퀴 중에 큰 톱니바퀴 하나가 바뀌었다. 왜냐면 그 톱니바퀴로 인해서 샌박이 좀 더 이렇게 잘 굴러갈 것 같은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치한 선수가 되게 성격도 좋고 뭔가 그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샌드박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팀은 뭐 다몽기아 제가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이제 프레드 프리온이 좀 약간 기대 반 또 팬심 반해서 스프링 때 그 6위 안에 들었던 게 그냥 어떻게 보면 행운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의 실력이다라는 걸
썸머 때 좀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 그러한 선수들 말 그대로 아까 했던 저평가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가 아니라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줘서 잘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기대가 되는 선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우스 선수.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강자의 뭐 탑솔로의 뭐 여러 가지 선수가 올라오겠지만 뭐 노고리 선수, 칸 선수들 많이 있었겠지만 제우스 선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궤도에 올라왔다. 내 생각에는 약간 썸머쯤. 그래서 이제 롤드컵 가서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걸 벌써 스프링 때 MSI 때 나왔기 때문에 이 썸머에서의 그 노구리 선수와 맞대결, 맞짱. 이번 시즌 탑 썸머 진짜 짱짱하거든 선수들. 대단한 선수들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제우 선수의 좀 기대감이 좀 다 찍어 누르는 모습도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풀이 좀 많이 넓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치고 받고 하면서 당장 1등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성장 과정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 싶어서 기대되는 선수로 뽑아봤습니다. 네. 요클리어는요? 저도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레디 프리온의 헤나 선수가 기대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프레디 프리온을 뭔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상현 감독님 의견하고 비슷한 게 그런 제우스와 너구리 매치업인데 이 전에 솔킬 머신이었던 라스칼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되고 인정 그리고 인정. 강팀의 탑인 도란의 폼이 또 얼마만큼 돌아와서 그 너구리, 제우스, 라스칼, 도란 이 탑 4명이서 그리고 요새 또 떠오르는 모건 와 탑들 싸움이 너무 치열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원딜임에도 불구하고 탑 싸움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탑 싸움이. 그래서 그런 매치업들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레디 프리온. 맞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탑은 약간 수비형 탑 그런 느낌이 거의 없네요. 그쵸. 다 요즘에는 팔 들고 막 찌르려고 하는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매섭다 탑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후반에 좋은 픽들 중에 요새 또 떠오르는 게 케일이거든요. 인정 이게 인정. 포탑이 한번 지금 버프됐다 포탑 딜이 세졌다가 살짝 약해지긴 했는데 케일이 이제 얼마만큼 좀 LCK에서 활용될까 아니면은 그 케일을 활용하는 선수를 그 상대방이 얼마나 찍어 누를 수 있을까 약간 그 구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지금 LPL에서 케일 나오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약간 지금 무대 12.10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갱플 그램에 따라서 좀 봐야 되긴 해야 돼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번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감독 코치들한테 간단히만 물어봤었거든. 예상해달라. 예상을 못하겠대 본인들도. 그만큼 치열한 시즌 진짜 누가 중위권 되고 3강에서 누가 앞서 나가고 누가 뭐 꼴등이 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 그런 시즌 다 할만하다. 그래서 스프링 때 이미 겪어봤잖아. 하이콘 팀한테 져본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절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대되고 재미있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치열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LCK 또 CL도 하시니까요. 네, 또 CL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LCK에 이제 올라가는 선수들을 저희 CL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 바로 올라간 사례들도 많아요. MB카이도 그렇고 뭐 아이스도 그렇고 했으니까. 그래서 CL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LCK 좀 많이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MSI에서 LPL한테 일단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응원 받아서 선수들이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파이팅. 네, 뉴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뭐 요번에 가장 최근에 있던 리그가 MSI니까 MSI에서 솔직히 보면서 중국 팀 잘하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랑 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화나는 부분들이 솔직히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길 수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좀 화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꼭 LCK가 응원했으면 좋겠고 그런 LCK 팀들 뭐 담원기아가 됐든 T1 됐든 젠지가 됐든 뭐 다른 팀이 됐든 뭐 진짜 꼭 올라가서 꼭 롤드컵 트로피를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이 이제 LCK가 되게 치열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듯이 뭐 다들 보면서 요새 또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과한 비난이나 선수들에 대한
팀에 대한 과한 비난 그런 게 좀 약간 저는 이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게 건전한 비판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응원하는 팀이라든지 다른 팀이라든지 너무 그런 비난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스포츠를 좀 물론 아직 스포츠가 되긴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스포츠로 이제 팬들부터 즐겨야지 그게 이제 스포츠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건전하고 재밌게 LCK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CK CL도 너무 재밌거든요. 저도 이번 스프링부터 좀 빠졌는데 그치, LCK 그치. CL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CL 경기 다는 못 봤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봤을 때 LCK보다 좀 재밌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만큼 좀 애들이 화끈하게 막 싸워가지고 겁내지 않은 모습들이 좀 패기가 좀 보였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LCK와 또 LCK CL 다 계속 다 번창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진짜 정정당당하게 썸머 때 좀 잘 싸워서 그 힘을 바탕으로 롤드컵까지 가서 LCK가 또 우승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불러주셔서 수고했어. 내일 봅시다. 네, 내일 뵐게요. 안녕하세요. 형도 안녕. 고생했어요. 들어가. 네. 미안해. 잠깐 뉴클리아 잠깐만 미안해. 네. 아이고. 갑자기 애기가 와가지고. 아이고 귀여워. 야, 나 아빠 마무리해야 돼. 잠깐만. 금방 끝나. 아빠 갈게. 인사해줘. 안녕해주세요. 안녕. 아이 귀여워. 금방 갈게. 안녕. 소야 이거 마지막이야. 마무리. 자 가자 소야. 잠깐만 미안해. 원투원투한테 다 조심해. 바이터로 크겠는데. 귀염이네.